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분들 좀 유비의 그런 그때의 행동 이런 것들을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. 왜냐하면은 지금 말이죠.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국민들은 지금 굉장히 불안하죠. 외교, 민생경제, 이 자산 가치의 하락, 또 노동계의 어떤 불안, 뭐 요즘 화물 노조도 굉장히 움직이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국민들이 예민해져 있고 또 어려워져 있습니다. 이럴 때 이 정치권에서 이 집권당에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? 이제 그거를 알아야 돼.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 것인가? 국민을 향해서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집권당에 있는 대표적인 두 분이 당대표하고 이 국회 부의장이죠. 최다선 의원이에요. 이분이 이런 권력 투쟁을 하고 있다. 민생과 관련 없는 일을 하고 있다. 이랬을 때 국민들은 분노를 일으키는 거죠. 옥상에다가 제가 좀 나무를 심고 좀 가꾸고 있습니다. 무화과 나무 2개를 갖다 놨는데 지난 겨울에 이 무화과 나무에 좀 문제가 생긴 거죠. 제가 이 무화과 나무를 좀 추위를 이기게 한다고 거기다 좀 뭘 덮어놨었는데 그 덮어놓은 것이 오히려 무화과 나무에게 상당히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. 거기다가 사실 좀 좋은 걸로 이렇게 덮어놔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에 물이 스며들어가지고 뭉쳐가지고 그게 얼어서 이 나무에게 더 안 좋은 결과가 있었던 거죠. 뒤늦게 그거를 벗겼는데도 이 나무가 거의 이제 좀 죽은 것 같았어요. 그래서 좀 아깝다. 그러면 이걸 어떻게 좀 뜯어내야 되지 않을까? 걷어내야 되지 않을까?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나무에서 싹이 났다는 거죠. 네, 싹이 나서 제가 이렇게 싹이 났습니다. 나무 밑둥에서 싹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. 이게 무화과 나무입니다. 위는 다 죽었어요. 그런데 이 밑둥에 싹이 난 걸 보면서 이 생명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. 뿌리와 가까울 때, 이 뿌리에 근접할 때 생명이 있고 이렇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, 한파가 닥쳤을 때 이 가지, 높은 가지는 다 이제 죽었습니다. 그런데 뿌리와 가까운 곳에는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이제 시간이 지나자마자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상당히 좀 오래 걸린 거죠. 벌써 날씨가 따뜻하게 된 지가 얼마입니까? 근데 지금에서야 이 생명이 올라온 것입니다. 저는 이걸 보면서 역시 이 땅과 가깝게 뿌리와 가깝게 있는 것이 사실 생명을 지키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말이죠 비슷한 또 고사가 있어요. 삼국지를 보시면 삼국지에 아주 앞쪽에 나와 있어요. 1편의 앞쪽에 나와 있는데 이 유비가 노식의 문화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것이죠. 근데 노식이 보니까 유비가 상당히 똑똑하고 애가 참 장래가 있어 보여서 근데 노식이 이제 이 국왕태수로 이제 부름을 받아서 국왕태수로 이제 나가게 되니까 이 유비를 아끼는 제자 유비를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노식 선생이 유비에게 이렇게 소개장을 써줍니다. 너는 이제 이 소개장을 갖고 이 정현 선생한테 가서 보여주면 그 정현 선생이 너를 더 공부를 시켜줄 것이다. 굉장히 유명한 선생님인 것 같아요.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. 그래서 유비가 그 길로 이 소개장을 가슴에 품고 이제 그 정현 선생을 찾아 떠나게 되는데 큰 냇가가 가로막습니다. 비가 많이 왔나 봐요. 그래서 물이 꽉 차니까 이제 건너기가 어려운데 젊은 사람은 쉽게 건널 수 있는데
그 상대 쪽에서 그 노인분이 하나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죠. 그래서 그 노인분이 유비를 보고는 야 나를 좀 여기다 좀 건네줘라 그랬는데 실제로 유비가 노인을 등에 업고 그 냇가를 건네줍니다. 그러고 나서 이제 가려고 하니까 이 노인분이 이 유비에게 다시 말합니다. 야, 내가 지금 왔는데 이 보따리 하나를 또 이게 쥐고 있었는데 그 보따리를 내가 안 가져왔다. 다시 좀 가서 네가 갖다 주면 안 되겠는가? 유비가 좀 곰곰이 생각하다가 알겠습니다 하고 그 보따리를 다시 건너서 가져와서 그 노인에게 전해줍니다. 노인이 물어보죠. 얘야, 꼬마니까 얘야, 너는 내가 이렇게 다시 보따리를 갖다 달할 때 왜 그거를 갖다 줬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. 유비가 대답하기를 내가 어르신을 위해서 노인분을 위해서 이렇게 물을 젖어가면서 이렇게 그 건네줬는데 만약 그 보따리를 가져오라는 그 부탁을 안 들어주게 되면 내가 노인분을 업어다가 건네준 것까지도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서 답변을 합니다. 그러자 그 노인분이 상당히 흡족했나 봐요. 그래서 이렇게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없지만 저쪽 어디 가면은 아주 큰 나무가 있는데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답례다. 이렇게 선물이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. 유비가 이제 노인과는 이제 헤어지고 그 나무를 찾아서 가는데 그 나무에서 아무리 봐도 어떤 교훈이 있는지를 몰라서 유비가 한참을 거기서 그 해가 질 때까지 머물면서 그 나무를 보게 되는 것이죠. 그러다가 무언가를 깨달았는지 아차 그렇다 이렇게 무릎을 탁 치면서 유비가 그 노식 선생이 써준 그 소개장을 찢어버리고 그 길로 바로 집으로 돌아가서 돗자리 짓는 일을 계속 하게 됩니다. 이게 정현 선생을 찾아가는 일을 포기하고 돗자리 짓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. 그 어머니는 얼마나 또 걱정이 됐었겠어요. 유비가 왜 더 공부하라는 그 노식 선생의 그런 그 권유를 저버리고 집으로 돌아왔는가? 그 나무를 자세히 보니 그 나무가 엄청 큰 나무인데 오래된 나무죠. 아주 나이 들고 오래된 나무인데 이 무성한 그 끝에 가지들은 다 말라 있었고 밑둥 근처에서는 새로운 싹이 트고 있었다. 결국 뭐냐면 계속 공부해서 이 한나라, 이 나무는 한나라를 말하는 거죠. 한 말이었으니까요. 거의 이제 뭐 봉건적이, 황건적이 막 그 나라가 이제 쓰러질 때가 되고 십상시에 의해서 나라가 많이 어지러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황건적의 난이 막 이루어질 때 이런 때죠. 진승오광의 난인가요? 뭐 이렇게 그런 것 같은데 황건적이 난이죠. 황건적의 난에 의해서 이게 엄청 어지러울 때인데 결국 공부를 열심히 해서 출사를 해봤자 그 나무 끝에 있는 그런 뭐랄까요? 그 시들어진 말라진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것이다. 그렇다면은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땅이라는 것은 결국은 기초 뿌리죠. 뿌리 흙을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이 흙은 옛날부터 이제 그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. 백성들 사이에 가깝게 있는 것이 결국은 새로운 싹이 돋아나는 새로운 희망을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것이다라는 그 깨달음이 있었던 것이라고
생각합니다. 이 유비는 그 어려울 때마다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조조에게 의탁했을 때가 있었습니다. 조조에 의탁했는데 이 조조는 이 유비를 영웅으로 봤어요.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뭐 연회를 만들어서 유비에게 물어봅니다. 조조가 이 세상에 영웅이 많은 것 같은데 당신은 영웅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? 그러니까 뭐 조조는 굉장히 좌불안석이죠. 그러면서 뭐 저쪽에 뭐 원 여러 몇 사람을 대는데 그 사람은 다 전래제를 흔드는 거죠. 이제 이 사람이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조조가 볼 때는 다 그 하찮은 것들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누구인 것 같습니까? 물어보니까 조조가 이 세상 천하의 영웅은 당신과 나 유비 당신과 나밖에 없다는 말에 유비가 거의 진짜 혼비백산하면서 술잔을 떨어뜨릴 정도가 되는 것이죠. 유비가 돌아와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뒤에 그 텃밭을 마련하고 거기다가 농사일을 하게 됩니다. 이 농사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조조는 다 와서 체크해서 유비가 무엇을 하는가를 이제 모니터링을 했던 것이죠.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. 그러니까 왜 농사나 짓고 있느냐, 천하를 이렇게 그 위해서 천하를 얻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도 부족한 반에 왜 농사만 짓고 있냐라고 이제 그 다른 그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데 조조만은 유비만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. 그리고 조조도 그것을 봐왔던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죽음으로부터 이 유비가 조조에게 죽음을 당하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아래로 내려가는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뭐 마음을 내려놨다 그럴까요? 그리고 마음만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또 자기의 몸조차도 이렇게 땅을 향하는 뿌리를 향하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다. 뭐 이렇게 이런 데 있었습니다.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.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며칠 전에 제가 집에 갔더니 우리 어머니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국민의힘 내에서 이준석 대표 그리고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죠. 4선 국회의원인 4선 5선인가요? 국회의원인데 이 사람과의 서로 요즘에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? 그 갈등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화를 내시는 거예요. 왜 그 아이를 두고 이렇게 핍박을 해대느냐. 그것이 바로 정치를 잘 아는 사람은 뭐 이준석 대표가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뭐 또 이렇게 그런 걸 잘 알기 때문에 그게 뭐 얘기한다지만 잘 모르는 분이 느끼는 그런 대표적인 인상이 아니었을까.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. 내용, 네, 그렇죠. 이준석, 정진석 다 석자 스톤인데 이런 논쟁, 뭐 우크라이나 간 거 자기 정치하려고 한 거 아니냐. 그리고 또 혁신위원회 이거 뭐 무슨 사전에 당 내에서 무슨 논의도 하고 하면서 해야지 그냥 덜컥 만들어 놓은 거 이거 좀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우려를 포했지만은 이제 외부에서 보는 언론에서 보는 이런 것은 2022년도에 어떤 공천 관련해서 기선잡기가 아니냐 권력 다툼이 벌어진 것이 아니냐 요즘에 또 민들레 모임 뭐 이런 거 가지고도 뭐 얘기가 됐고 또 진화되는 듯하고 보이고 있습니다만 참 우려하는 것이 많은 것이죠. 저는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짧게 오늘 제가 가이드 때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분들 좀 유비의 그런 그때의 행동 이런 것들을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. 왜냐하면은 지금 말이죠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국민들은 지금 굉장히 불안하죠.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겼을 때 중국은 대만을 어떻게 할 것인가
이런 것까지 생각하는 것이고, 그랬을 때 또 다방면에 이런 국제 분쟁이 벌어졌을 때 북한이 또 오판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치고 내려갔을 때 이런 상황까지도 생각하고,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쪽 위에 또 영토 분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? 섬 가지고 이런 국제적으로 서로 이 정리가 안 되고 서로 영토 전쟁으로 막 벌어졌을 때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하면서 불안해하고 있죠. 물가가 계속 올라서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자율을 좀 높이고 있는 추세 아니겠습니까? 이자율을 높이면 우리나라도 같이 높아져야 되는 것이죠. 그렇지 않게 되면 이제 외환이 빠져나가니까, 그러면 그 결국 기준 이자율이 높아지게 되면은 그 당시 영끌을 통해서 이제 주택을 구매하신 분들 또 기본적으로 다 이제 뭐 대출이지 않습니까? 이 대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된다. 자산 가치는 이제 하락하죠. 또 이제 시중에 돈이 많으면 결국은 또 이 장사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이죠. 이런 것들, 외교, 경제, 뭐 이런 민생 경제, 이 자산 가치의 하락, 또 노동계의 어떤 불안, 뭐 요즘 화물 노조도 굉장히 좀 움직이는데,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국민들이 예민해져 있고 또 어려워져 있습니다. 이럴 때 이 정치권에서, 이 집권당에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, 이제 그거를 알아야 돼.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 것인가, 국민을 향해서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, 그것이 아니라 집권당에 있는 대표적인 두 분이 당대표하고 이 국회 부의장이죠. 최다선 의원이에요. 이분이 이런 권력 투쟁을 하고 있다, 민생과 관련 없는 일을 하고 있다, 이랬을 때 국민들은 분노를 일으키는 거죠. 그동안 국민의힘, 그동안의 미래통합당, 새누리당, 그리고 뭐 한나라당 어땠습니까? 계파 싸움 이런 걸로 인해서 국민들을 많이 실망시키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민생과 관련 없고 현안과 관련 없는 그런 당내의 일을 공개적으로 저격하고 또 저격하고 이런 일을 계속할 때 국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이건 아닌 것이죠. 우리가 지금 대선 이겼죠. 지방선거 이겼죠. 그때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. 잘 나갈 때, 이겼을 때 계속 이길 것 같죠. 더불어민주당이 왜 지금 이 상황에 왔습니까? 예? 2017년 대선 이겼죠. 2018년 지방선거 이겼죠. 2020년 총선에서 압승을 했습니다. 그 사람들은 완전히 뭐 그냥 계속 이길 걸로 생각한 것이죠.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뭐 했습니까? 국민을 바라봤습니까? 그건 아니죠. 국민의 고통 이런 거 외면했지 않습니까? 민생 외면했지 않습니까? 이 정치적인 걸로, 정치적인 논리로 풀어갔지 않습니까? 네? 그 국민을 편가르고 말이죠. 소득주도 성장, 또 임대차 3법, 검수완박, 이게 도대체 국민을 지켜야 되는데 국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조국을 지키고 누구를 지킨다, 이런 걸로 허송세월하지 않았습니까? 이제 우리 국민의힘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죠. 이겼을 때, 잘 나갈 때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죠.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왜 모르느냐, 저는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유비가 그 당시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들, 그것은 바로 아래를 내려봤다는 것이죠. 백성을 내려봤다는 것이죠. 그 뿌리를 내려봤다는 것,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. 예? 국민의힘을 뽑았던 이 국민들,
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었던 그 사람들의 그 생각, 그건 어디에 있었는가? 왜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고 문재인 정권, 민주당 정권을 5년 만에 뒤집었는가? 그것은 무엇을 바랬는가? 그 바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전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렇지 않고 이렇게 정치 싸움만 하고 있고 권력 다툼을 한다 그럴 때 언제 국민들의 마음이 변해서 냉정한 그런 눈으로 바라볼지 모른다.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.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